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자산에 관련해서요. 확정된 미래,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는 미래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벤처 캐피털, 이제 소위 초기 스타트업,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이게 이제 본업인 친구들이 내년에 암호화폐, 크립토 분야에 180억 달러 투자를 예상한다. 이게 올해 99억 달러에서 거의 한 2배가 증가한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죠. 근데 2021년과 22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21년도에 무려 240억 달러, 그리고 22년도는 거의 300억 달러 가깝죠. 내년에 어찌됐건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누가 들어온다?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골드만삭스. 예전부터 사실은 투자를 했지만 예전엔 좀 숨어서 몰래, 아무도 몰래 했다면 이제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누가 들어오면 게임이 이미 끝났고 합의가 이미 끝났다. 블랙록이라고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 USDC 발행사죠. 여기에 22년도 4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블랙록, 피델리티가 서클에 투자를 5천억, 6천억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려 2015년부터 서클에 투자했던 회사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골드만삭스입니다. 그때만 해도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파는 그냥 중개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 블랙록, 채굴 회사,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얽히고 설켜서 뒤에 크립토 판을 이미 장악이 끝났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수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만 기술이고 코인은 사기다. 우리가 이 말을 한 5년, 6년, 7년 들었잖아요. 지금 블록체인 얘기하시는 분 솔직히 주변에 있으십니까? 블록체인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을 얘기합니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과 코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가만 보면 이런 혼란에 왜 우리가 속냐?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영어로 Crypto is here to stay입니다. 코인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이, 이제 인공지능 이제 회사거든요. 여기에 60억 달러의 투자를 마감했다. 누가 참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A16Z 그럴 수 있죠. 여긴 크립토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제일 큰 실리콘밸리 VC거든요. 블랙록이 들어갑니다. 피델리티,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세콰이어 캐피털, 엔비디아까지 들어가네요. AMD, 전통 기업들, 큰 자산 운용사들, 여기 이제 그 증권사 다 달라붙어서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콕 집은 딱 두 가지를 고르면 뭡니까? 인공지능과 코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속았던 그 코인이 전 세계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 50년을 끌고 갈 기술 중 하나가 감히 코인이 들어가 있죠. 최소 10년 앞으로, 특히 내년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숏을 친다. 감히 숏을 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아마 혼란과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제가 이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큰 수혜 종목이 뭐가 될 것이다?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초까지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더리움이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는 가장 큰 수혜 종목이 될 거야. 얘가 증권이야, 상품이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이런 거에 왜 속냐? 다시 얘기 드립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우르르, 저기서 뭐라고 하면 우르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내년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뭐 스테이킹 이거 당연히 나중에 법을 바꿔서라도 도입이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렸죠. 누가 들어오면 게임이 끝이다. 블랙락이 이미 이더리움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물론 고객들이 블랙락을 통해서 ETF로 샀죠. 내년에 이더리움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저도 추정을 합니다. 제가 알트 시즌, 바나나 존, 불장, 상승장 결국 뭐를 봐야 된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솔직히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아마도 그 밑에 있던 알트코인, 뭐 미드캡, 스몰캡 춤을 출 겁니다. 아직 그게 안 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더리움이 뭐 내년에 그럼 또 10배 가고 20배 가고 비트코인 내년에 10억 가고 20억 가고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언젠가 가요. 언젠가 가는데 시가총액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뭐 비트코인 여기서 2배에서 3배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더리움 3배에서 4배 이 정도가 합리적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지만 대충 이런 느낌. 우리가 이제 또 코인 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코인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코인 가격도 물론 보시지만 시가총액을 꼭 반드시 보십시오.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몸집이 비트코인이 너무 크니까 예전처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50만 원, 뭐 25년 때 뭐 22만 원 했거든요. 그때 비하면 지금 뭐 몇백 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상승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도움이 아마 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현물 ETF에서 뭐 저번에 15일이었나요? 16일 연속으로 막 들어왔고 이더리움도 거의 20일 가까이 연속됐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비트코인 ETF에서 4일 연속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달 이게 올해 1월 ETF 승인이 됐잖아요. 출시 이후에 최대 순유출 규모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고요. 아, 최근에 좀 가격이 별로 재미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만큼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 미국의 힘이 큰 겁니다. 이 ETF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내년, 이거 얼마 안 남았군요. 내년 1월 17일 이때 고점 찍을 것이다. 3주 안에 최고점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뭐 와닿진 않거든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을 봤을 때 내년 1월 17일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고 특히 1월 20일 날 치러지는 대통령 취임식과 맞물릴 경우 비트코인은 훨씬 더 15만 달러,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예요. 뭐 과거 가격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데 표본이 뭐 몇 개 없잖아요.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뭐 가격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 어차피 못 맞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냥 그들 입장에서 이 판을 설계한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요. 제가 보면 새로운 얼굴 마담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도 있죠. 뭐냐면 제가 세력이라면 1월 20일 전후로 가격을 한번 띄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조건 그때 뭐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뭐 오르냐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까지 갈 것인지 이거 못 맞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요. 그냥 급등하면 부분 익절을 조금 이걸 약간 저는 그 습관처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안 올랐다? 급등 아니다? 그냥 천천히 오른다? 그럼 좀 더 기다리면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복잡한 것보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코인 거래가 이제 주식시장을 맞먹고 이제 좀 거래량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총 투자자는 1,5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1,559만 명. 근데 이게 뭐 중복을 합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1,500만 명이 코인 투자 시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1인당 보유액이 얼마다? 658만 원. 뭐 전월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했죠. 특히 이제 11월 말 기준이니까 미국 대선이 끝난 11월 달 생각나시죠?
그리고 11월 달 거래량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총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1인당 보유액, 거래 대금이 왜 증가했을까요? 항상 왜라고 하는 걸 잘 습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쭉 눌러 있으면 증가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혹시 설마 가격이 여기서 묶고 더블로 트리플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더 많아지겠죠. 더 많은 투자를 하고요. 투자자의 숫자도 더 많아지겠죠. 여기에 지금 기관 투자자 아직 우리나라는 뭐 ETF가 있습니까? 기관 뭐 법인 계좌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뭐 순차적으로 굉장히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빅 플레이어들은 저 뒤쪽에서 번호표 들고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현물 ETF가 이게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확정된 미래죠. 뭐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큰 돈 벌고 다 경제적 자유, 노후 보장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통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극소수가 될 것이다.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냐? 반드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 때만 가능하죠.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쌀 때 많이 사십시오. 그래서 비쌀 때 많이 파셔야만 큰 수익이 가능하죠. 하지만 종목,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땡땡코인 종목보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타이밍. 그 타이밍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외신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코인 투자자 대표들의 재산이 급증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 선거 끝나고 20억 달러 상당이 증가했다. 20억 달러면 우리 돈 거의 3조 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산이 3조 원이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리플의 빵형 안드리슨 호로이츠의 대표 마크 안드리슨 많이 재산이 늘었겠죠. 이번에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요. 조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 근거 자료를 좀 그래도 보여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포럼 이렇게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문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You will own nothing. 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누가 언제 처음 했냐? 2016년 이 창업자예요. 다보스 포럼의 창업자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그 할아버지 있거든요. The Great Reset 하면서 2030년까지 You will nothing. 그러니까 you will own nothing입니다. 너 아무것도 소유를 못할 건데 You will be happy about it. 너는 하지만 그것으로 행복해 할 것이다. 2016년부터 이런 말을 했었네요. 여기도 이제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계 정치 경제를 꽉 잡고 있어요. 덴마크의 국회의원이라 지금 보여지는데요. Welcome to 2030. 2030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없습니다. 하지만 life, 내 삶은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미국 대선에 대해서 뭐 이게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했던 라울 파일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과 공화당, 여기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였잖아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신흥 테크 세력들의 쿠데타다. 쿠데타. 반란이라는 거예요. 신흥 테크 세력. 누굽니까?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A16Z, 제미니 거래소죠. 일론 머스크, 데이비드 sak스, 이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이 사람 VC 투자자예요. 지금 뭐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뭐 크립토 차르, 뭐 황제인가 하는 친구들이 지금 머스크도
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기업가입니다. 하워드 루츠닉, 이 테더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죠. 스콧 베센트요. 이 전설적인 VC 투자자입니다. 이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그리는 미래, 지금 쿠데타, 정부를 뒤집은 거예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싹 다 장악한 거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 뭐를 꼽았다? 인공지능과 크립토를 콕 집어버린 거예요.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표현한 분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들어오잖아요. 크립토 황제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잖아요. 이거 보고, 그리고 이거 여기 보이십니까? 뭐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뭐 정부 효율성, 도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제는 뭐 배나라 감나라 미국의 여기 공화당 중에 뭐 예산 이거 이거 투표하면 너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거 뭐 대통령 저리 가라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크립토 시총은 급팽창할 겁니다. 내년, 앞으로 5년, 6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정부의 장관, 차관, 국회의원, 상원, 하원 싹 다 꿰찼습니다. 이게 쿠데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비를 해서, 로비를 왜 했습니까? 수천억 돈을 왜 썼겠습니까? 그만큼 뭔가를 기대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지금 대통령 아들도 회사 만들어서 뭐 디파이 코인, 이더리움 엄청 사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현재형입니다. 비윤리적인 결정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비윤리적, 강행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명분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명분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뭐 비트코인 예전에 뭐 환경이 파괴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왜 사실 또 저기 트럼프가 됐습니까? 뭐 2030, 특히 젊은 남자들 둘 중에 한 명, 전체 유권자 미국의 20%가 코인 투자자였어요. 너 뽑으면, 너 나 뽑아주면 내가 비트코인 절대 안 팔 거야. 100만 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내가 쟁여놓을게. 그래서 뽑은 거 아닙니까? 부에 대한 욕망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효율성은 좋죠. 대신에 내 사생활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통제입니다. 철저한 통제. 기본소득도 이게 좋은 취지에 있다는 건 제가 압니다. 이걸 저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뒷단에 있는 스토리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명분 얼마나 거창합니까? 멋있습니까? 이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감언이설을 해요.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 정부 요직 줄게. 네 맘대로 할 수 있게 자리 한번 깔아줄게. 유혹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빈곤. 철저한 빈곤. 그 다음에 철저한 통제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벌이고 있는 사업 어마어마하게 스코프가 넓어요. 우주 사업 하잖아요. 우주 사업이 뭐랑 관련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뭐 나중에 화성 여행도 가고 하겠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2030년까지 6G를 전 세계에 이제 인프라를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6G는 뭐냐? 5G보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인터넷 그 통신망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와이파이처럼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크립토 지금 도지 파더 아닙니까? CBDC 자율주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테슬라. 그다음에 뇌에다가 칩을 받겠다. RWA 뭐 스테이블 코인. 세상 모든 것을 토크나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토큰하면 부동산 지금 안 팔리잖아요. 또 미국, 유럽 심각하거든요. 이거 쪼개서도 팔 수 있고요. 그들의 수익을 기존에는 매출화, 수익화를 못 시켰는데 자산 토큰하면 팔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구독 경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 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이 다 렌트하고요. 빅테크의 서비스를
뭐 인공지능도 구독 모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라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소득제 명분은 항상 좋다니까요. 명분 자체가 이상한 정책이 있습니까? 대부분 좋습니다. 그 뒷단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사실은 한국이 뭐 외국인들이 처음 우리나라 오면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어딜 가나 와이파이가 공짜다. 뭐 호텔이고 공공시설, 뭐 식당, 카페 다 무료인데 이건 믿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해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 공공 와이파이가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산이 사라졌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는 그 통신사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뭐 통신사가 이제는 그거 중단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6G를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6G가 대략 2030년까지 목표를 삼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가겠죠. 미국의 유명 투자자 뭐 실리콘밸리 VC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너무 많이 사면 판이 깨질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대략 한 개인이 너무나 많은 자산을 독점하게 되면 정확히는 10% 이상을 가져가면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위해서 사주는 거 아니야? 공정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발언입니다.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을 뭐 44만 개 이상 들고 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다행히 아직 10%는 안 됩니다. 약 2.1%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죠. 이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돈을 계속 찍을까요? 아니면 안 찍을까요? 찍을 겁니다. 빚의 경제잖아요. 정부도 빚을 좋아하고요. 기업도 빚을 좋아하고요. 개인들도 빚으로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실은 맞닿아 있거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는 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은 코인입니다. 그 다음이 주식, 그 다음 뭐 부동산, 채권, 금 이런 게 있겠죠. 크립토 지금 시가총액 전체가요. 약 3.5 트릴리언 달러 정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이런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치예요. 근데 저는 내년까지 이게 많으면 뭐 한 12T까지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에 뭐 못 가도 한 9T, 10T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현재 한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한 12년 사이클에 한 2번, 3번 정도 지나면 이게 100T, 트릴리언 달러까지도 코인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고요. 이렇게 커지려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실은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뭐 국가 뭐 연기금, 뭐 국부펀드, 특히 이제 빅테크들 이쪽 돈이 들어올 거라는 실은 예측입니다.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시가총액이 30배에서 50배까지도 향후 10년, 15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만큼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업사이드만 봐요. 다운사이드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동성 10배, 20배, 30배, 50배 이걸 바라시는데 그럼 그 밑으로 마이너스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필수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코인 투자는 죽기 살기로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그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항상 뭔가 아쉬워야 뭔가 CBDC로 너 좀 지원금 좀 받아볼래? 할 때 덥석 받는 겁니다. 코인 투자가 그래서 우리의 노후 보장, 미래의 자유를 꿈꾸는 자들에게 저는 죽기 살기로 덤벼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방법론을 드리는 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내동매매 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단기에 급등했다? 좀 익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뭐 장기 물량, 난 비트코인 뭐 한 개는 좀 팔기가 그래서 그냥 놔둘 겁니다. 뭐 이더리움 한 10개 정도, 뭐 5개 정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이거 빼고요. 일단 내년에 탈출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자극시키는 엄청난 일들이 저는 내년 언젠가 현실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끝까지 잘 살아남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